오전 현안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2 군사 반란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호영, 최세창 전 국방장관 등 10여 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군인연금 지급 거부 취소 소송을 내고 밀린 연금을 지급해달라는 민원 신청도 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낯짝이 두꺼워도 어떻게 이렇게 두꺼울 수 있을까 생각됩니다. 내란죄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무수한 희생자를 낳은 전두환 일당들은 평생을 속죄해도 그 죄값을 다 못 갚을 지경인데 이제는 국민의 세금까지 탐하는 너무나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한무치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반성의 모습조차 상실한 반란숙의 전두환을 비롯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유린한 이러한 반란군들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주어지는 연금이 아니라 반성하고 자숙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김항식 후보의 박근혜 대통령 출마 권유라는 각신 마케팅이 도를 넘어서 후보자들 사이에서도 낯뜨거운 촌극이 일어나고 있지만 청와대는 이상하게도 긍정도 부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항식 후보의 박심 관련 발언들은 돌출성 발언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발언이라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해운 후보의 말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김항식 후보가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자 대통령의 뜻과는 완전히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팔고 있는 것이라면 당장 후보직을 사퇴해야 마땅하겠죠. 그게 아니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당장 선거 중립 위반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항식 후보의 박근혜 대통령의 출마 권유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걱정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해경이 내부 문서에서 세월호라는 제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데 이어서 희생학생들의 휴대전화 메모리 카드를 가족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확인해 해경의 잘못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경은 세월호 참사 일주일 뒤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과 안전관리 등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를 앞두고 일선 현장에 내부 문서에서 세월호라는 글자를 지우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한 희생자들의 유품을 유가족에 돌려주기 전 휴대전화 유심과 메모리카드 등을 빼내 저장된 내용을 불법적으로 사전 검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가족들의 항의로 일부 휴대폰은 돌려받았지만 아직도 희생학생 상당수의 휴대전화는 부모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과 유족들은 해경이 자신들의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을 감추고 감사원과 검찰의 수사를 대비하기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경은 과실을 감추려는 국민 기만 행위와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과 국민의 마음을 또다시 아프게 하는 이러한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새누리당에 촉구합니다. 사태 수습은 정부가 나서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정부에만 맡길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은 이미 국민들이 충분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회가 중요합니다. 5월 국회는 4.16 세월호 참사를 다루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제안에 적극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각 국회의 모든 관련 상임위를 가동해서 4.16 세월호 참사 실종자를 찾고 수습하는 일에 모자람이 없는지 점검하는 한편 해경 및 관계 당국의 대응을 비롯해 이번 참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상시국회, 비상국회를 열어서 세월호 참사의 모든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있었던 22차 최고위원회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5월 30일 그리고 31일 이틀간 시행되는 사전투표제를 대비하고 적극적인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전투표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공동위원장으로는 이찬열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와 김연아 홍보위원장을 임명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기초의원 13개 지역 29명 후보자를 추천 확정하였고 충북도당, 충남도당 집행위에서 결정한 충북음성, 충남의 당진, 금산, 서천, 고령 경선 후보자 및 경선 방법을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울산시당의 지방선거 연대와 관련한 언론인 여러분들의 문의가 많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진보당과의 연대 및 후보 단일화는 없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였으며 관련 지침을 시도당에도 다시 시달하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내일입니다. 8일 오후 2시부터 60분간 시정 1차 단독 토론회에 나서게 됩니다. 지난 2년 5개월간의 서울시정을 검증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특히 서울시의 안전 문제가 집중적으로 토론될 예정인데요. 사회는 강지원 변호사가 하게 되시고요. 유인경 기자와 박두영 교수가 패널로 참석하게 됩니다. 또한 8일 새정치민주연합의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OBS 단독으로 16시 45분부터 18시 5분까지 80분간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곤, 김진표 원외 후보자 토론회에 용인대 최창렬 교수가 사회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 여러분들의 관심, 또 국민 여러분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오전 현황 브리핑 마치겠습니다.